장폴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프랑스 툴루즈에서 회계사로 일하며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왔죠. 그의 집 서재는 지출 내역이 꼼꼼하게 기록된 장부들로 가득했습니다. 돈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여보, 출근해요. 아내 마리의 목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려왔습니다. 장폴은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아내가 식탁에 놓인 신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당신 관심 있을 만한 기사예요. 전기차 가격이 또 올랐대요. 장폴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근 그의 15살 된 디젤차는 수리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죠. 새 차를 사야 할 시점이었지만 유럽과 미국 브랜드의 전기차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신문을 집어들었어요. 이렇게 비싸면 누가 사겠어. 말도 안 되는 가격이군. 그날 저녁 장폴은 태블릿으로 뉴스를 보다가 화면 구석에 뜬 광고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화려한 디자인의 중국산 전기차였죠. 가격을 보고 그는 눈을 의심했어요. 유럽 브랜드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너무 싸잖아. 호기심에 그는 광고를 클릭했습니다. 차량 스펙을 보니 유럽 브랜드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배터리 용량, 주행거리, 첨단 기능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장폴은 그 자리에서 시승 예약을 했습니다. 다음 날 회사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 이야기를 꺼냈죠. 중국차라고? 장폴, 자네 제정신이야? 30년 지기인 피에르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다른 동료 니콜라스도 고개를 저었어요. 싸구려 중국차 믿을 수 있겠어? 부품 품질도 의심스럽고 애프터 서비스는 어쩌려고? 하지만 장폴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요즘 중국차도 기술 많이 좋아졌다는데 같은 기능의 절반 가격이면 시도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주말이 되자 장폴은 가족을 데리고 전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전시장은 의외로 세련되었고 깔끔한 양복을 입은 직원들이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죠. 전시된 차량은 사진보다 더 멋져 보였어요. 시승을 하자 조용하고 부드러운 주행감에 장폴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장폴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거야, 바로 이거. 다른 사람들이 뭐라든 난 이걸 살 거야. 이틀 후 장폴은 새 차를 인도받았습니다. 광택 나는 검은색 외장에 최신 기술이 적용된 실내는 그의 기대 이상이었죠. 첫 주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그는 만족감에 젖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와, 내가 승리했어. 이렇게 좋은 차를 절반 가격에 샀다니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돈을 낭비하고 있는 걸까? 마리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약간의 의구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요, 당신이 옳길 바랄게요. 장폴은 차고에 새 차를 주차하며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합리적인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낸 것만 같았죠.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오랜 악몽의 시작이라는 것을. 일주일이 지나고 장폴은 새 차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출퇴근길마다 그는 조용히 달리는 전기차의 매력에 빠져들었죠. 동료들에게 자랑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연료비가 거의 들지 않아. 충전은 집에서 밤에 하면 되고 정비도 거의 필요 없대. 전기차의 장점은 생각보다 훨씬 많더군. 그러나 구입 열흘째 되는 날 첫 번째 이상 징후가 나타났어요. 회사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끄려는데 갑자기 주차 센서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장폴은 당황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 장애물도 없었거든요. 이게 뭐지?
장폴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다시 시동을 걸었다 껐지만 경고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는 경적까지 혼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죠. 장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스마트키로 차량을 완전히 잠근 후 회사로 들어갔어요. 별거 아니겠지, 일시적인 오류일 뿐이야. 하지만 퇴근 시간, 차에 돌아왔을 때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엔 내비게이션이 이상한 경로를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을 설정했는데 내비게이션은 그를 완전히 반대 방향, 심지어 대서양 해안을 향해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장폴은 내비게이션을 끄고 익숙한 길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인터넷에서 비슷한 문제를 겪은 사람이 있는지 검색했지만 별다른 정보를 찾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차고에서 차를 꺼내려는데 차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키를 몇 번이나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죠. 겨우 비상키로 문을 열고 시동을 걸자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장폴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배터리 문제인가? 아니면 단순 소프트웨어 버그? 뭐든 곧 해결되겠지. 하지만 그의 낙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고객과의 중요한 미팅으로 향하던 중 차량의 배터리 잔량 표시가 갑자기 변동하기 시작했어요. 80%였던 배터리가 순식간에 30%로 떨어졌다가 다시 60%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또 센서 오류인가? 이 불안감이 점점 커졌지만 장폴은 애써 무시했습니다. 미팅 장소에 도착해 주차를 하려는데 이번엔 자동 주차 기능이 완전히 작동하지 않았어요. 수동으로 주차를 마친 그는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미팅을 마치고 나왔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에 탑승하자마자 와이퍼를 켰는데 와이퍼가 비정상적으로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끔찍한 소음을 내기 시작했어요. 설정을 바꿔보려 했지만 와이퍼 컨트롤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길. 장폴은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그는 와이퍼 소리를 참아가며 집으로 돌아왔죠. 주말 가족과 함께 교회로 드라이브를 계획했지만 차는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에어컨이 갑자기 최대 풍량으로 돌아가더니 멈추지 않았어요. 창문을 내리려 했지만 전동 윈도우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와 아이들은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죠. 아빠, 이 차 고장 났어요. 10살 딸 소피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적응 기간이야. 새 차는 다 그래. 장폴은 확신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마리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예요? 서비스 센터에 연락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장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지켜보자. 하지만 내심 그도 불안했습니다. 새 차가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분명 정상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동료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산 차였기에 쉽게 잘못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조금만 더 지켜보자. 분명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장폴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차를 산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화요일 아침, 장폴은 건강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따라 특별히 중요한 미팅이 있었기에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서기로 했죠. 마리와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차고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아무 문제 없이 가자. 장폴은 차에 탑승하며 중얼거렸어요. 최근 몇 주간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시동을 걸자 익숙한 전기차 특유의 조용함이 차 안을 감쌌죠.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 장폴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자 그는 조금 긴장을 풀었어요. 그래, 모든 게 괜찮아. 별 문제 없이 출근할 수 있겠어. 하지만 그의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린 지 약 15분 후 계기판에 갑자기 빨간색 경고등이 켜졌어요. 그리고 곧이어 음성 안내가 흘러나왔습니다. 배터리 과열 위험, 즉시 정차하십시오. 장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차가 멈춘다면 그는 서둘러 비상등을 켜고 가장 바깥쪽 차선으로 이동했어요. 다행히 비상정차 공간을 발견하고 차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젠장. 장폴은 땀에 젖은 이마를 닦았습니다. 그는 급히 스마트폰을 꺼내 고객센터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중국 전기차 고객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약간의 억양이 느껴지는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차가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멈췄어요. 배터리 과열 경고가 뜨는데요. 장폴은 급한 목소리로 설명했죠. 아, 그런 문제군요. 차량을 리부팅해 보셨나요? 리부팅이요? 장폴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네, 전원을 완전히 끄고 다시 켜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그걸로 해결돼요. 장폴은 황당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상담원의 지시를 따랐어요. 전원을 끄고 30초 기다린 후 다시 켰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경고등이 사라지고 차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죠. 뭐야, 이게 컴퓨터야? 자동차야? 장폴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느린 속도로 조심스럽게 다시 운전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내내 그는 또다시 차가 멈추지 않을까 전전긍긍했죠. 회사에 도착했을 때 장폴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중요한 미팅에도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고속도로에서의 경험이 맴돌았습니다. 만약 비상정차 공간이 없었다면, 만약 뒤에서 오는 차들이 미처 피하지 못했다면, 퇴근 시간 그는 평소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움직임, 모든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운전했어요. 다행히 집에 도착할 때까지 추가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좀 늦었네요. 마리가 현관에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장폴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차가 문제가 좀 있었어. 그는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마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죠. 여보, 이건 정말 위험해요.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멈춘다니. 그냥 리부팅으로 해결된다는 게 말이 돼요. 장폴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나도 그 생각을 했어. 하지만 어쩌겠어? 이미 산 차인데. 이튿날 그는 출근하기 전에 차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그는 용기를 내어 다시 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문제 없이 회사에 도착할 수 있었죠. 어쩌면 정말 일시적인 오류였을지도 몰라 장폴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낙관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동료와 함께 식사를 하러 나가려는데 차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키를 여러 번 눌러봤지만 반응이 없었죠. 또 뭐야? 장폴은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비상키로 문을 열었지만 이번에는 시동이 걸리지 않았어요. 이런 망할. 장폴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또 리부팅하라고 하시겠어요? 그가 비꼬듯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셔야 할 것 같네요. 상담원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결국 그날 오후 장폴은 견인차를 불러 차를 서비스 센터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죠. 장폴의 차는 이틀간 서비스 센터에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그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했죠. 불편했지만 오히려 마음은 편했습니다. 적어도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멈춰설 걱정은 없었으니까요. 수리 완료됐습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네요. 서비스 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폴은 퇴근 후 서비스 센터로 향했어요. 정확히 어떤 문제였죠? 정비사는 전문 용어를 섞어가며 설명했지만 장폴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했습니다. 라는 말만 기억에 남았죠. 재발하지 않을까요? 장폴이 물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확인하세요. 장폴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불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는 정상적으로 작동했어요. 이제 괜찮을지도 몰라 그는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단 일주일도 가지 못했습니다. 비가 오는 금요일 아침 장폴은 출근을 위해 차고에 갔어요. 비에 젖지 않으려 서둘러 차에 탑승하려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또 이러는 거야? 장폴은 스마트키를 여러 번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비상키를 사용해 보려 했지만 이번에는 비상키 홀조차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빗속에 서서 장폴은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집으로 돌아가 수건으로 머리를 닦았어요. 왜 안 가요? 마리가 물었습니다. 차 문이 안 열려. 또 스마트키가 먹통이야. 마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계속 이럴 거면 그냥 팔아버리는 게 어때요? 장폴은 묵묵히 전화기를 들어 서비스 센터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더 복잡했어요. 금요일이라 정비사들이 이미 예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월요일에나 가능할 것 같네요. 월요일이요? 그럼 주말 내내 차를 못 쓰란 말입니까? 장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견인 서비스를 보내드릴게요. 하지만 정비는 월요일에나 가능합니다. 결국 장폴은 견인차를 불러 차를 서비스 센터로 보내고 주말 내내 대중교통과 택시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아이들과의 교회 나들이 계획도 취소해야 했죠. 월요일 오후 서비스 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차량 도어 잠금 모듈에 문제가 있었어요. 업데이트했으니 이제 괜찮을 겁니다. 장폴은 한숨을 내쉬며 차를 찾으러 갔습니다. 정비사의 설명을 들으며 그는 점점 더 회의감을 느꼈어요. 모든 것이 업데이트로 해결된다는 건가요? 정비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 차들은 다 컴퓨터예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중요합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장폴은 신호등에 멈췄습니다.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전에는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면 계기판에 작은 신호등 아이콘이 표시되었는데 이제는 그 기능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뭐야? 이것도 없어졌네? 장폴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그는 사용 설명서를 뒤적였지만 해당 기능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그는 정비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등 인식 기능이 사라졌는데요. 업데이트 후에 없어진 것 같아요. 아, 그 기능이요? 최신 업데이트에서는 일시적으로 비활성화됐습니다. 안정성 문제로요. 서비스 센터 직원의 대답이 들려왔어요. 언제 다시 활성화되나요? 정확한 일정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본사에서 결정할 사항이라서요. 장폴은 가늘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업데이트를 한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기능이 없어졌네요. 죄송합니다만
이건 공식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차량의 핵심 기능에는 영향이 없으니까요. 장폴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거실 소파에 힘없이 앉았어요. 마리가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에요? 장폴은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아무래도 내가 실수한 것 같아. 다들 말렸는데. 마리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장폴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돌이켜보니 이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차를 산 지 고작 2달 만에 팔아버린다는 것은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써보자. 어쩌면. 마리는 고개를 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의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차를 구매한 지 2달 반이 지난 어느 화창한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장폴은 정원에서 장미가지를 손질하고 있었어요. 최근 차의 문제가 조금 줄어들어 그는 한시름 놓고 있었죠. 어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지도 몰라 그는 조심스럽게 희망했습니다. 마리가 현관문으로 나왔습니다. 여보, 나 장 보러 가야겠어요. 저녁에 피에르 부부가 올 거잖아요. 장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가져가. 나는 정원 일 끝내고 집안 청소할게. 마리는 미소를 지으며 차고로 향했어요. 그녀는 남편의 차를 자주 운전하지 않았지만 슈퍼마켓은 멀지 않았고 딱히 복잡한 경로도 아니었습니다. 장폴은 계속해서 장미를 가지치기 했죠. 오래된 취미였지만 최근 차 문제로 스트레스가 쌓여 정원 가꾸기에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장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마리였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장폴이 물었습니다. 마리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움과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차가 이상해요. 마트 주차장에 왔는데 갑자기 후진을 안 해. 장폴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후진을 안 한다고? 기어가 안 들어가는 거야? 기어는 들어가는데 차가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 주차장에서 꼼짝 못하고 있어요. 다른 차들이 다 기다리고 있다고요. 장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엔진은 꺼졌다 켜봤어? 그럼요. 벌써 3번이나 시도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여보, 제발 빨리 와줘요. 장폴은 정원용 장갑을 벗어던지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는 급히 자켓을 집어들고 택시를 불렀어요. 택시를 기다리는 10분이 한 세월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음은 이미 마트 주차장에 가 있었죠. 빨리 가주세요. 급해요. 그는 택시기사에게 부탁했습니다. 마트에 도착하자 장폴은 곧바로 주차장으로 달려갔어요. 마리의 차는 출구 쪽에 멈춰 서 있었고 뒤로는 길게 차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운전자들은 짜증난 표정으로 경적을 울리고 있었죠. 마리. 장폴은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마리는 창문을 내리고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장폴은 운전석에 앉아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어를 아예 넣었지만 차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기판에는 아무런 경고등도 켜져 있지 않았죠. 이게 도대체... 장폴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그는 주변 운전자들에게 사과하고 몇몇 친절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차를 밀어주차 공간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바로 견인 서비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주말이라 견인차가 오는데 최소 2시간은 걸릴 겁니다.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장폴과 마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2시간 동안 마트 주차장에서 기다려야 한다니. 피에르 부부에게 전화해야겠어요. 오늘 저녁은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마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장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2시간 후 견인차가 도착했고 차는 다시 서비스 센터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장폴은 깊은 생각에 잠겼죠. 이제 정말 한계인 것 같아요. 마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서비스 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순간 장폴은 이미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죠. 검사 결과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배터리 교체가 필요합니다. 장폴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서비스 센터 직원이 말한 금액을 듣고 그는 경악했습니다. 차값의 50%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말도 안 돼요. 차를 산 지 채 3달도 안 됐는데 그런 고액의 수리가 필요하다고요? 죄송합니다만 이건 제조 결함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본사에서 보증 적용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아서. 장폴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사무실 책상에 힘없이 앉았어요. 동료인 피에르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장폴은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의 문제들, 그리고 이제 배터리 교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요. 피에르는 동정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장폴, 이제 그만 인정해. 그 차는 문제투성이야. 더 이상 돈을 낭비할 필요 없어. 장폴은 책상 위에 놓인 차 키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결심했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이제 그만 인정할 때가 됐어. 그날 저녁, 그는 마리에게 차를 팔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마리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야 정신이 들었네요. 어떤 차를 살 계획이에요? 장폴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이번에는 제값을 하는 차를 살 거야. 다음 장을 계속해서 진행할까요? 장폴은 중국산 전기차를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중고로 판매한 후 다시 차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매우 신중했죠. 인터넷에서 다양한 브랜드의 리뷰를 읽고 자동차 잡지를 구독하고 심지어 소비자 보호 단체의 보고서까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가격만으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어요. 피에르, 너는 어떤 전기차를 추천해? 어느 점심시간 장폴이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피에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최근에 시승해본 한국산 전기차가 꽤 괜찮더라. 가격은 중국차보다 비싸지만 품질은 확실히 달랐어. 장폴의 눈이 반짝였어요. 한국차. 생각해보니 들어본 적 있어. 신뢰성이 좋다고 하던데. 맞아. 내 사촌도 작년에 한국차로 바꿨는데 아주 만족해하고 있어. 주말에 한번 시승해 볼래? 내가 딜러와 얘기해 놓을게. 그 주 토요일, 장폴은 마리와 함께 한국 자동차 전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깔끔하고 세련된 공간에 다양한 모델의 차량이 전시되어 있었죠. 판매 담당자가 친절하게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모델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장폴은 조금 망설였습니다. 전기차를 찾고 있는데 특히 신뢰성이 좋은 모델이요. 판매원은 미소를 지으며 최신 전기차 모델로 그들을 안내했어요. 이 모델은 우리의 최신 기술이 적용된 제품입니다. 특히 배터리 관리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안정성에 많은 투자를 했죠.
장폴은 그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가 가장 많은 문제를 겪었던 부분이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그는 차량 내부를 살펴보았어요. 깔끔한 마감,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그리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시승해 보실래요? 판매원이 제안했습니다. 장폴과 마리는 차에 탑승했고 판매원은 간단한 설명 후 그들에게 시간을 주었어요. 장폴이 시동 버튼을 누르자 차가 부드럽게 깨어났습니다. 아주 조용했죠. 그는 조심스럽게 주행을 시작했습니다. 와, 정말 조용하네. 마리가 감탄했어요. 장폴도 동의했습니다. 제어감도 훨씬 좋아. 브레이크가 내 말을 잘 듣는 것 같아. 그들은 30분 동안 도시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차는 모든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주행했고 내비게이션도 정확했어요. 주차할 때는 자동 주차 기능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전시장으로 돌아온 장폴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이게 진짜 차지. 마리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확실히 달라요. 타는 내내 불안하지 않았어요. 판매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장폴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가격이... 판매원이 금액을 알려주자 장폴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중국차보다 30% 이상 비싼 가격이었죠. 하지만 그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2번 다시 싼 맛에 속지 않을 겁니다. 마리는 남편의 단호한 결정에 놀랐지만 동시에 안심했어요. 그녀는 장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계약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투명했습니다. 판매원은 모든 조항을 상세히 설명했고 특히 보증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했어요. 장폴은 모든 것을 꼼꼼히 확인한 후 서명했습니다. 차량은 일주일 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설정을 맞춰드리고 사용법도 자세히 안내해 드릴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장폴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 더 많은 돈을 지불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가벼웠어요. 그는 이번 선택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비싸긴 하네. 그가 중얼거렸어요. 마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당신 표정을 보니 후회는 없어 보여요. 장폴도 웃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옳은 선택을 한 것 같아. 일주일 후 그들은 새 차를 인도받았습니다. 판매원은 약속대로 모든 기능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고 장폴은 모든 것을 메모했어요. 그는 더 이상 어떤 것도 우연에 맡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첫 주행은 집 근처를 한 바퀴 도는 것이었습니다. 차는 기대 이상으로 좋았어요. 모든 버튼, 모든 기능이 정확히 설명대로 작동했습니다. 트렁크는 버튼을 누르면 부드럽게 열렸고 내비게이션은 정확한 경로를 안내했으며 주차 센서는 적절한 때에 경고음을 울렸죠. 그날 저녁 장폴은 거실 소파에 편안히 앉아 새 차의 사용 설명서를 읽었습니다. 마리가 차 한 잔을 들고 그에게 다가왔어요. 행복해 보이네요. 장폴은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오랜만에 정말 만족스러운 결정을 했어. 마리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좀 더 일찍 그런 결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장폴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하지만 때로는 직접 경험해봐야 깨닫는 법이지. 이제 나는 확실히 알게 됐어. 싼 게 비지떡이라는 걸. 다음 장을 계속해서 진행할까요? 한국 전기차를 구매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장폴은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했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교회로 드라이브를 계획하고 있었죠. 그는 창밖으로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마리가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며 말했어요.
장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드라이브하기 딱 좋은 날씨야. 소풍 도시락은 다 준비됐어? 마리는 냉장고에서 미리 준비해둔 샌드위치와 과일을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모두 준비됐어요. 소피는 아직 자고 있네요. 곧 깨워야겠군. 9시까지는 출발하고 싶은데. 1시간 후 가족 모두 차에 탑승했습니다. 장폴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했어요. 터치스크린이 부드럽게 반응하고 최적의 경로를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주행을 시작했죠. 아빠, 이 차 정말 조용해요. 뒷좌석에 앉은 소피가 말했습니다. 장폴은 룸미러로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렇지? 이게 바로 좋은 차의 특징이야. 도심을 벗어나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장폴은 조금 더 속도를 올렸습니다. 차는 안정적으로 도로를 달렸어요. 그는 이전 차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를 탈 때는 항상 불안감이 있었죠. 언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긴장감이 늘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정말 조용하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엔진 소음은 거의 없었고 도로 소음도 최소화되어 있었죠. 실내는 마치 조용한 거실처럼 평화로웠습니다. 갑자기 앞차가 급제동했어요. 장폴도 재빨리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즉각 반응하며 부드럽게 속도를 줄였죠. 아무도 앞으로 쏠리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가 내 말을 듣는다. 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리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전 차였으면 어땠을지 생각하면 아찔하네요. 장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전 차에서는 종종 브레이크 반응이 지연되거나 너무 급격하게 작동했었죠. 하지만 이 차는 마치 그의 의도를 정확히 읽는 것만 같았습니다. 2시간 후 그들은 작은 호수가 있는 공원에 도착했어요. 주차장에 차를 대고 트렁크 버튼을 눌렀습니다. 트렁크가 부드럽게 열렸죠. 장폴은 새삼 감탄했습니다. 트렁크가 정상적으로 열린다. 그가 소리쳤어요. 마리와 소피는 그의 과장된 반응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그게 뭐가 그렇게 놀라워요? 소피가 물었습니다. 마리가 딸의 어깨를 톡톡 쳤어요. 내 아빠는 이전 차에서 너무 고생했거든. 기본적인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야. 그들은 호수 근처에 돗자리를 펴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소피는 근처에서 다른 아이들과 놀기 시작했고 장폴과 마리는 벤치에 앉아 햇살을 즐겼어요. 정말 평화롭네요. 마리가 말했습니다. 장폴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오랜만에 차 걱정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어서 좋아. 돌아가는 길, 그들은 좁은 시골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정확하게 경로를 안내했고 주차 센서는 좁은 길에서 다른 차나 장애물을 정확히 감지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고속도로로 다시 진입하면서 장폴은 크루즈 컨트롤을 설정했습니다. 차는 설정된 속도를 정확히 유지했고 앞차와의 거리도 알아서 조절했어요. 그는 여유롭게 운전대를 잡고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차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있군. 그가 감탄했어요. 이전 차에서는 이런 기능이 있다고 했지만 제대로 작동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마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차를 사서 다행이에요. 당신이 옳은 결정을 내렸네요.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그들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장폴은 차고에 차를 주차하고 엔진을 껐어요. 그는 잠시 운전대를 붙잡은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마리가 물었습니다. 장폴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이게 바로 제 값을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싸긴 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어. 소피가 뒷좌석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다음 주말에도 드라이브 가요.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장폴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그러자. 이제 우리는 언제든 걱정 없이 여행을 떠날 수 있어. 그날 밤 장폴은 침대에 누워 오늘의 경험을 되새겼습니다. 중국산 전기차와 한국산 전기차의 차이는 단순히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성, 안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였어요. 그는 이제야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진정한 가치란 무엇인지를. 잘 자요. 마리가 불을 끄며 말했습니다. 장폴은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어요. 응, 잘 자. 오늘은 정말 좋은 하루였어. 2달이 지나고 장폴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그는 더 이상 차가 제대로 작동할지 걱정하지 않았어요. 저녁에 퇴근할 때도 차가 갑자기 멈출까 불안해하지 않았죠. 한국산 전기차는 그의 기대 이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장폴은 편안한 소파에 앉아 마리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화면에 익숙한 광고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가 이전에 구매했던 중국산 전기차였습니다. 최첨단 기능, 저렴한 가격. 유럽 시장을 사로잡는 혁신적인 중국 전기차. 화려한 영상과 함께 흘러나오는 광고 문구에 장폴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바꾸려다 잠시 멈췄어요. 이젠 더 이상 속지 않아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마리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요? 저 광고 내가 샀던 그 차잖아. 지금 와서 보니 얼마나 현혹적인지 보여. 최첨단 기능이라고? 맞아, 기능은 다 있었지. 다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뿐이야. 마리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교훈을 얻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장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마리의 말이 옳다는 걸 알았어요. 비록 돈은 많이 날렸지만 그는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가격표만 보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요. 이번 주말에 피에르 부부가 우리 집에 온대. 피에르가 우리 차에 관심이 많다더라. 장폴이 말했습니다. 마리는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 자랑하고 싶은 거죠? 뭐 그럴지도. 장폴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추천하고 싶어. 피에르도 새 차를 알아보고 있다고 했거든. 다음 날 장폴은 회사 주차장에 차를 대고 천천히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날씨가 좋아 기분이 상쾌했죠. 복도에서 니콜라스와 마주쳤습니다. 장폴, 내 차 정말 멋지더라. 한국차 맞지? 니콜라스가 물었어요. 장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맞아. 만족도가 아주 높아. 부러워. 나도 전기차로 바꿀 생각 중인데 아직 결정을 못했어. 중국차가 가격이 정말 매력적이더라고. 장폴은 동료의 어깨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니콜라스, 한 가지만 기억해. 싼 게 비지떡이야. 내 말 명심해. 니콜라스는 그의 표정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알겠어, 교훈 잘 들었어. 점심때 더 자세히 얘기해 줄래? 장폴은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주말이 되자 피에르 부부가 장폴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장폴은 피에르에게 새 차를 보여주기 위해 차고로 안내했죠. 와, 실물이 더 멋지네. 피에르가 감탄했습니다. 시운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장폴은 흔쾌히 동의했어요. 두 사람은 차에 탑승했고 장폴은 키를 피에르에게 건넸습니다. 피에르가 시동을 걸자 차는 조용히 깨어났죠.
정말 조용하네. 피에르가 놀라워했습니다. 그들은 동네를 한 바퀴 돌았어요. 피에르는 차의 모든 기능을 시험해 보았고, 특히 자동주차 기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피에르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정말 좋은 차야. 가격은 좀 비싸. 장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차보다는 비싸지. 하지만 내가 중국차에 쏟아부은 스트레스와 수리비까지 계산하면 오히려 이게 더 경제적이야. 피에르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어요. 결국엔 제 값을 하는 거지. 정확해, 장폴이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싸게 느껴지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현명한 선택이야. 다음 주 토요일, 장폴은 홀로 드라이브를 나섰습니다. 한적한 프랑스 시골길을 달리며 그는 창밖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했어요. 포도밭, 해바라기 들판, 작은 마을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는 차를 잠시 멈추고 전망 좋은 곳에 주차했죠.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던 그는 문득 몇 개월 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그는 얼마나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자부했었는지. 그러나 실상은 달랐습니다. 싼 가격에 현혹되어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 것이죠. 결국 싸구려를 사는 건 2번 지불하는 거야.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시 차에 올라 그는 엔진을 켰어요. 부드럽게 깨어나는 차의 소리에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값싼 것이 아니라 제 값을 하는 것. 그것이 결국 가장 경제적인 선택이라는 것을요. 장폴은 천천히 차를 몰아 시골길을 따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고 그는 여유롭게 운전대를 잡았어요. 더 이상 불안함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단지 주행에 즐거움만이 있을 뿐이었죠. 석양이 지는 풍경을 배경으로 장폴의 한국 전기차는 부드럽게 도로를 달려갔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머물렀어요. 싸다고 사는 게 아니었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파는 걸 사야 했어. 그리고 이것이 장폴이 깨달은 가장 값진 교훈이었습니다. 때로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결국에는 더 적은 비용을 지불하는 길이 된다는 것. 진정한 가치는 가격표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그것이 가져다주는 품질과 신뢰성 그리고 마음의 평화에 있다는 것을요. 그렇게 장폴은 프랑스의 아름다운 시골길을 달리며 자신의 새로운 깨달음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